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매일 겪는 이 모든 변화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완벽한 환상이라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 모든 게 사실은 진짜 현실이 아니라면요. 파르메니데스는 바로 이 섬뜩한 질문에서 자기 철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변화 없는 세상. 파르메니데스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움직임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 당시 철학계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 주장은 훨씬 더 파격적이었어요. 동시대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말했어요. 세상의 본질이 바로 변화 그 자체라고 본 거죠. 그런데 파르메니데스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세상은 영원히 완벽하게 멈춰 있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변화는 완벽한 환상이다. 아니, 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가 세운 단 하나의 아주 간단한 규칙에 숨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그의 논증의 심장부로 들어왔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정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은 단 하나의 규칙을 내세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어때요? 들어보면 에이 그게 뭐야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야? 싶죠? 그런데 말이죠. 파르메니데스는 바로 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문장 하나로 우리가 아는 세계 전체를 그냥 뒤엎어 버립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없는 것. 철학적 용어로는 비존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파르메니데스가 말하는 비존재는요. 그냥 순수한 의미의 없음, 바로 무를 뜻해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그는 이걸 생각할 수도 없고 심지어 입에 담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수한 없음, 그 자체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뭘 떠올리셨나요? 아마 캄캄한 어둠이나 텅 빈 공간 같은 걸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캄캄한 어둠이나 텅 빈 공간이라는 무언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없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거죠. 이 논리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단계.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2단계. 그걸 생각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없는 것에게 있음이라는 존재의 옷을 입히는 꼴이 되고요. 3단계.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있는 것만이 진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단 하나의 규칙, 없는 것은 없다. 는 이 규칙이 우리가 매일 보는 움직임이라는 걸 어떻게 박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흔한 예를 들어보죠. 여기 씨앗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씨앗이 예쁜 꽃으로 피어납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현상이죠. 하지만 파르메니데스의 규칙을 들이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씨앗이 꽃이 되려면 씨앗이라는 존재는 일단 사라져야 하잖아요. 즉, 있음에서 없음 상태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 씨앗이 대체 어디로 사라지죠? 없는 것 속으로? 아니죠. 없는 것은 아예 없으니까 사라질 장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꽃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야 하죠. 이건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꽃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없는 것 속에서 무언가 짠 하고 나타날 수는 없어요. 왜냐? 없는 것은 없으니까요. 결국 파르메니데스의 규칙에 따르면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도 불가능하고 없던 것이 있어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씨앗이 비존재가 될 수도 꽃이 비존재에서 튀어나올 수도 없는 완전한 논리적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놀랍고도 소름 돋는 결론이 나옵니다. 변화라는 현상 자체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는 이 절대 규칙을 깨버리기 때문에 변화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움직임은 그냥 우리 감각이 만들어내는 착각, 즉 환상이라는 거죠.
자, 이 논리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개의 현실 앞에서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과연 뭘 믿어야 할까요? 파르메니데스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우리의 이성을 따르는 진리의 길, 다른 하나는 우리의 감각을 따르는 기만의 길. 진리의 길은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짜 현실로 우리를 이끌지만 기만의 길은 뭐냐? 그냥 계속해서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 속에서 우리를 헤매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파르메니데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자, 당신, 매 순간 당신을 속이는 그 눈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 완벽한 논리를 믿을 것입니까?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거대한 숙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철학은 서양 철학사 전체에 정말 거대한 물음표 하나를 던졌거든요. 그의 논리를 끝까지, 정말 끝까지 따라가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진짜 현실, 참된 존재라는 건 시작도 끝도 없고 쪼개지지도 않고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 완벽하고 영원한 하나의 공과 같다는 거죠. 정말 이상한 세상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거대한 철학적 질문이 빵 하고 터져 나옵니다. 좋아요. 파르메니데스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칩시다. 진짜 현실이 영원히 멈춰있는 상태라면 도대체 왜 제 눈앞의 세상은 이렇게 생생하게 움직이고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을 괴롭힌 거대한 숙제가 되었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